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재 94페이지, 요약집 94페이지를 보시면 등기 신청 적격. 자, 이 부분 한번 정리할게요. 자, 등기 신청 적격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느냐, 즉 등기부에서 등기 기록에 기록이 되는 과정에서 권리자와 의무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등기 신청 적격이에요. 등기는 신청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등기는 신청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권리자하고, 그쵸? 이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둘이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통 권리자와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신청 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시험에선 어떤 형태로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느냐, 결국은 적격과 부적격을 구분하는 것 정도만, 적격과 부적격을 구분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다른 거 안 나와요 시험에. 즉 적격과 부적격이냐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연인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연인은 모두 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비교를 해야 될 것이 태아입니다. 태아.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태아. 그래서 이 문제가 시험에 등기 신청 적격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이 말이 등장을 해요. 민법처럼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무엇에 의한다?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다 라는 말이 꼭 등장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 태아. 이 태아의 경우에는 그럼 과연 태아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정지조건설에 있어서는 부적격, 해제 조건설에 있어서는 적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판례는 무엇을 취하고 있다? 그렇죠. 판례에서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태아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야. 태아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법인은 우리가 등기해야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법인은 다 가능합니다. 이것이 공법인이든 사법인이든, 그죠? 그 다음에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결국은 무엇은 다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 명의로 다 무엇을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은 이 공법인이에요. 여기서 공법인은 국가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국가와 지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국가와 지자체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자체의 범위는 시, 군, 구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 군, 구까지를. 따라서 읍면은 무엇을 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다. 무슨 명의로는 무엇이 안 돼요? 등기가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문제는 리동이거든요. 리와 동의 경우에는 가운데다 이렇게 써놨죠. 가운데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원칙적으로는 동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봐요. 그런데 예외로서 리 명의로, 동 명의로 무엇이 가능하다?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떤 형태로? 비법인 사단
재단의 형태로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으로서 동명의로 명의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등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9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 여부 해가지고요. 동명의의 등기 써 있죠. 동민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이 행정구역인 동명의와 동일한 경우 그 신청을 무엇한다? 수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참고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등기 자체를 신청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신청은 대표자 또는 누가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에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하고 그 대신에 사단과 재단이 권리자가 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다?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는 신청은 대표자 관리인이 해요. 그러나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되는 것이다? 사단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 관리인은 절대적으로 뭐가 될 수 없다?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무엇만? 신청만 합니다. 신청만. 또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의무자일 경우에는요. 의무자일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라는 것을 이 사원총회 결의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사원총회 결의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요거 체크해서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은 이제 밑에다 쓸까요? 무슨 학교 명의로는 무엇 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어요. 무슨 초등학교,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절대 학교 명의로는 등기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립학교면은 국가 명의로, 공립이면 지자체 명의로 이제 등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학교 명의로는 절대 할 수 없고요. 또한 민법상 조합의 경우에는요. 민법상 조합의 경우에는 그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할 수 없고 이때는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등기를 해야 돼요. 조합원 전원 명의로 무슨 등기를 한다? 합유에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이때 합유에 등기를 할 때 특징, 별도의 무엇은 기록하지 않냐면 별도의 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유로 등기를 할 때는 지분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합유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분은 기록하지 않고 합유라는 뜻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합유의 뜻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민법상 조합은 안 되지만 특별법상의 조합, 이 특별법상의 조합이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농협이거든요. 이 농협은 법인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 명의로는 무엇이 가능하다?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등기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95페이지를 보시면 암기 플러스라고 써 있죠. 그 박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핵심은 바로 무엇이다? 등기 신청, 적격과 부적격을 무엇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등기 권리자. 자,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그랬죠.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누구랑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공동 신청이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신청이라고 봐야 될까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요. 그 원칙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 예외 규정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직권도 가능하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이때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이겁니다. 즉 공동 신청이다 이겁니다.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와 권리자와 의무자가 하는 거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이제 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는 예외적으로 단독에 의해서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권리자와 의무자를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권리자와 의무자를 당연히 무엇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등기법상에서의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득을 보는 사람을 권리자라고 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무엇이라 한다? 의무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96페이지를 보시면 권리자와 의무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쭉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이 권리자 의무자 구별 잘 못하시면은 일단 우리가 개념 완성이라든지 기본 이론 쪽에서 권리자 의무자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 체크해서 보시고요. 바로 그냥 단독으로 넘어갈게요. 자, 단독 신청을 정리합니다. 단독 신청을 정리하는데 이 단독 신청을 정리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크게 한번 써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민법 187조. 민법 187조. 이것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 우리가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기입 등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기입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멸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회복 등기 이렇게 있었죠. 회복 등기가 이렇게 있었고,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종국 등기하고 무엇이 있다?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기타, 이 순서에 의해서 단독 신청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우리가 그 레벨업 특강에서도 직권 등기하고 단독 신청을 정리를 좀 해드렸거든요. 2시간,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 직권과 단독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등기법이 좀 쉬워지는 거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좀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이 보존 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는 얘가 하는 겁니다. 보존 등기 명의인.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가 하는 것이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가 하는 것이다?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하는 겁니다. 즉 건물을 신축했다라든지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라든지 이런 자들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따라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를 한다 이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는 누가 할까요? 그렇죠. 얘가 하는 겁니다. 보존 등기 명의인이 하는 겁니다. 보존 등기 명의인이 하는 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에 말소 등기도 무슨 신청이다?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 규약상.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말소 등기.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이 말소 등기는 공용 부분 취득자가 갑구에 무슨 등기를 하는 것이다? 갑구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집합건물 쪽에서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말소 등기는 공용 부분 취득자가 갑구에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도, 뜻의 말소 등기도 무슨 신청이다? 그렇죠.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법 187조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어? 상속 있죠. 상속 등기는 당연히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등기 없이도 상속인 앞으로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이때 처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한다?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따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할 때 같이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용. 토지를 수용을 했다. 그럼 수용당한 입장에서는 등기에 협력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업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판결.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의미하겠죠. 187조는. 근데 여기서 이제 바꿔가지고 여기서 이행 판결, 이렇게 이행 판결이다. 이렇게 이행 판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98페이지를 보시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여기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무슨 판결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행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거? 공유물 분할 판결. 예외적으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우리 교재 보시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 이 판결은 반드시 어떤 판결이어야 된다? 판결의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어야 돼요. 판결은 반드시 확정 판결이어야 한다. 이게 또 핵심이에요. 확정 판결이어야 된다. 따라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의 경우는 그것에 따라서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면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말 그대로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가 없고요. 이때 판결이 이루어지면은 그 기간하고는 무관해요. 판결이 된 그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거죠.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10년이 무엇을 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하더라도 등기할 수 있더라. 이렇게 돼요. 10년이 경과하더라도 등기할 수 있다. 또 99페이지 맨 상단에 판결의 확정 시기 해가지고요. 등기 절차에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 시기와 관계없이 10년이 경과되어도 무엇을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왼쪽 페이지 보시면 판결에 준하는 집행 권한이 있어요. 뭐 화해조서, 일락조서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다만 B에 공증인이 작성해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단독 신청할 수 없다. 그거 하나 체크해서 보시고요. 이때 중요한 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승소한 자만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만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만 할 수 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만 할 수 있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B하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여기서 이 A를 우리는 무엇이란다? 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B를 매수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매도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매수인은 무엇이 된다? 매수인은 권리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등기 자체는 매도인을 의무자로 하고 매수인을 권리자로 해서 A와 B가 A를 의무자로 하고 B를 권리자로 해서 둘이 공동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공동으로 등기를 가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A가 협력을 하지 않은 거죠. A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B가 승소 판결 받으면 이때 이게 나오는 게 바로 무엇이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판결에 따라서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해요. 그러면 지금 A가 패소했죠. 그럼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을 때 과연 그 판결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느냐? 패소한 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때 체크.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했을 때는요. A, 등기 의무자가 A죠. 패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 요 A의 무엇은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는 등기소로 무엇하지 않는다? 등기소로 제공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이번에 반대로 이번에는 B가 등기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등기를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인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등기를 넘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마찬가지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넘겨. 그렇다고 해서 패소한 권리자가 이 승소 판결에 따른 등기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이? 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징. 이 A는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취득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소유자잖아. 그죠?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과거의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그걸 왜 제공을 해야 되냐면은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제공하는 것이다? 의무자가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됐어요. 등기가 완료가 됐죠. 등기가 완료됐을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보통 등기부상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이 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했을 때는 등기를 해서 등기 완료가 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요 A, B한테는 뭐를 해주는 거예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판결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상속, 수용, 판결까지 됐고요. 자, 변경 등기의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표지부를 변경하는 거하고 갑구하고 을구 쪽에서 이제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표지부에 기록하는 게 바로 뭘까요? 표지부에 기록하는 것이 부동산의 표시죠. 그럼 당연히 부동산의 표시의 무슨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이겁니다. 토지의 표시뿐만 아니라 건물의 표시 모두 단독 신청이 되겠고요. 갑구하고 을구 쪽에서는요.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보면 권리자였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걸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등기 명의인이라고 하죠. 자,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바뀔 수 있더라, 변경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내가 이름 개명하고 내가 이사 갔다. 그럼 얘는 단독 신청이죠. 근데 이 권리의 변경 등기, 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권리의 변경 등기는 전세금의 증감, 이율의 증감, 채권액의 증감 이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의 변경 등기는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경정 등기에서는요. 여기서 경정 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여기다 경정자만 붙이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경정을 딱 붙이면 경정을 붙이면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말소 등기. 원래 말소 등기는 기본적으로 공동이거든요. 근데 무엇을 받으면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무엇 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기억해 보시면 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이렇게 써 있죠. 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의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B 설정자 A 수목 소유. 수목은 몇 년인가요? 최단. 수목은 30년이죠. 30년인데 30년인데 만약에 B가 만약에 지상권자가 사망을 했어요. 막 20년 남은 상태에서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돼요. B-로. 그럼 이렇게 지상권 등기를 할 때 1- 얼마 1-1 이렇게 하는 겁니다. 1-1 해가지고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권리는 무엇한다?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한다라고 하는 약정을 맺고 등기를 딱 해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B가 무엇을 하게 되면 사망을 하게 되면 이 A가 단독으로 이 등기를 무엇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즉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요게 기억이고요. 이제 니은 설명해 드립니다. 원래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 전세권자가 의무자예요. 근데 전세권자가 의무자인데 그 등기 의무자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소재불명이 됐다라는 거죠. 행방불명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증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단독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오로지 권리를 소멸케 하는 채권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만 단독으로 무엇 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교재 요 정도만 일단 볼게요. 교재 나와 있는 것만. 자,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멸실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다 이겁니다. 회복 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 상속 등기라고 가정해 볼까요? 상속 등기가 단독으로 이루어지죠. 상속 등기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이것을 무엇 해야 돼? 회복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회복 등기를 해야 되는데 상속 등기는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회복 등기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회복 등기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쪽 한번 볼게요. 가등기 자체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일까요?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에요. 그런데 가등기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에서 등장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원래 가등기 의무자와 가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데 가등기 의무자가 무엇을 써주면 가등기 의무자가 승낙서를 써주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가지도 않고 승낙서도 써주지 않으면 가등기 권리자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소명을 해요. 그럼 법원에서 이걸 준단 말이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줍니다. 그럼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도 가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등기 쪽에서 가등기를 이제 이번에는 무엇 하는 거예요? 가등기를 말소합니다. 이 가등기 말소도요. 원칙적으로는 가등기 권리자하고 가등기 의무자가 어떻게 공동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등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등기는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이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그러니까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어요? 말소할 수. 내가 본등기 하기 싫어. 혼자 가서 그냥 말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들어와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유권일 경우에는 인감을 제공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경우에는, 소유권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인감증명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 명의인에 무엇을 첨부하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를 하게 되면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어떻게 가등기를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등기 쭉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교재 다음 페이지 보면 요거 써있죠?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도 단독이지만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도 단독 신청이지만 그 뜻의 말소 등기도 무엇이다? 말소 등기도 단독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됐나요? 요 정도에서 단독 신청 마무리 짓고요. 자, 100페이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3자에 의한 뭐가 나와요?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이거 나옵니다.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지금 지우고 있는 등기 신청 적격과 부적격 잘 체크를 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상속 등기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속 등기하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 두 개를 제가 비교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속 등기를 먼저 한번 보게 되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A가 사망을 하게 돼요. A가 사망을 하게 되면 특별하게 무엇을 하지 않아도 등기 없이도 민법 187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A 앞으로 무엇이 돼요? 상속됩니다. 근데 이 A가 이 부동산을 B에게 무엇 하려면? 처분하려면 B에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A 앞으로 어떤 등기를 해라? A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넘겨주는 거죠. 그죠? 이때의 원인은 상속 등기의 원인은 말 그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에요. 상속 등기의 원인은 무엇이다? 상속이 되는 것이고 그럼 원인 일자. 원인 일자는 무엇이 될까요? 사망일이 되겠죠.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될 것이고 깨워서 갈 수 없잖아요. 혼자 가야죠.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즉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이런 그림이에요.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B한테 처분합니다. A와 B하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요. A와 B하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 A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A를 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B를 무엇이라고 한다? 매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매수인이 무엇이 되고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이 무엇이 된다?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도 줬고 최종적으로 무엇까지 지급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잔금까지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최종적으로 잔금까지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A하고 누구랑 A하고 B하고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쵸? A가 의무자가 되고 B가 권리자가 돼서 둘이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A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A가 사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망하면 A의 상속인 A-하고 B하고 둘이 가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무슨 신청의 개념이에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이렇게 공동 신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한 이번에는 B가 사망을 했어요. B가 사망하게 되면 A하고 B의 상속인인 B-랑 가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A도 사망을 하고 B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의 상속인과 B의 상속인이 둘이 가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A에서 바로 그냥 B로 등기부에서 넘어가요. 권리변동 이렇게 발생합니다. A에서 B로 넘어가고요. 여기서는 A에서 B-로 바로 넘어가요. 등기부상에. 여기서도 A에서 누구로 넘어간다? 바로 B-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 경우에서 등기소에 가서 무엇을 작성하냐면은 신청 정보라는 것을 작성하죠. 신청 정보를 작성하는데 신청 정보상의 의무자는 누구를 쓸까요? A-를 쓰겠죠. 신청 정보상의 의무자는 누구를 쓴다? A-를 쓰겠죠. 그쵸? 그런데 등기 기록상의 갑구죠. 등기 기록상의 갑구에서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A 명의로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청 정보하고 등기 기록이 서로 어떻게 하면 불일치하게 되면 각하 사유가 돼요. 그러나 이것은 각하를 해서는 아니 되는 예외 규정이더라 이겁니다. 이때
A-하고 B는 A하고 B하고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서를 제출을 하더라 이겁니다. 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생전에 유효한 법률행위가 존재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등기 전에 권리자가 사망하든 의무자가 사망하든 둘 다 사망하든 등기 이전에 상속의 사유가 발생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렇게 공동으로 가서 등기를 한다 이거죠. 다섯 번째, 불일치하더라도 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상속이지만은요, 여기서는 법률 행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사망일이지만 여기서는 법률 행위 일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단독이지만 여기서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상속 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대위 신청하고 이제 신청서 첨부 정보 이쪽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